1991년 3월 26일 5명의 아이들이 집을 나선 후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1년 후 발견된 것은 차가운 유골뿐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와룡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아카이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개구리 소년 사건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991년 3월 26일 화요일 대구는 봄볕이 따스한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달서구 성서동 일대는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던 시기로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에는 아직 자연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창호군은 그날 아침 평소처럼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성서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5학년이던 창호는 반에서도 모범생으로 통했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밝은 성격의 아이였습니다. 같은 반 친구 김영규, 박찬인과는 특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날 오후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근처 와룡산에 도롱뇽알이 많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도롱뇽알은 당시 아이들에게는 신기한 자연의 선물이었습니다. 투명한 젤리 같은 덩어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체들을 관찰하는 것은 아이들만의 특별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우창호, 김영규, 박찬인 세 친구에게 김종식과 배진철이 합류했습니다. 5명 모두 평균 나이 11살의 평범한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책가방을 집에 두고 가벼운 마음으로 와룡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후 1시경으로 추정됩니다. 5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이었습니다. 성서동 주민 한 씨는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아이들이 와룡산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저 동네 아이들이 놀러가는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도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자 가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창호의 어머니 김 씨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평소 창호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아이였어요. 저녁 먹을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만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놀다가 시간을 깜빡했나 싶었죠. 저녁 8시가 되어도 아이들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5 가정의 부모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와룡산에 갔다는 것만 확인되었을 뿐 그 이후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밤 10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가족들이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달서 경찰서는 즉시 수색팀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본격적인 수색은 다음 날로 미뤄졌습니다. 그날 밤 5 가정의 부모들은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김영규의 아버지 김 씨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새 와룡산 주변을 헤맸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아이 이름을 부르며 산을 뒤졌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관심 3월 27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달서 경찰서는 물론 대구지방경찰청, 소방서 그리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와룡산 일대로 몰려들었습니다. 와룡산은 해발 300m 남짓한 야트막한 산이었지만 곳곳에 깊은 계곡과 동굴 그리고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은 산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상공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구조견들도 투입되었지만 뚜렷한 냄새 자국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MBC 기자였던 이 씨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도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자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어요. 특히 5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동시에 사라진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론은 아이들이 도롱뇽알을 잡으러 갔다는 사실을 개구리알로 잘못 보도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개구리 소년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정보였지만 이 명칭은 그대로 굳어져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은 일주일, 한 달, 2달로 이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대구로 몰려들었습니다. 실종 아동 찾기 포스터가 전국 곳곳에 붙여졌고
TV와 라디오에서는 연일 아이들의 소식을 찾는 방송이 나갔습니다. 박찬인의 어머니 박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전국에서 제보 전화가 쏟아졌어요. 부산에서 아이들을 봤다는 신고도 있었고 서울에서도 비슷한 아이들을 봤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봤지만 모두 허위 신고였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아이들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고 조난당했을 가능성, 계곡에 빠져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 혹은 유괴당했을 가능성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봤습니다. 1991년 여름이 되어서야 공식적인 수색 작업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색을 계속했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김종식의 할머니는 손자를 찾기 위해 전국의 유명한 무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중 한 무당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이들은 물가 근처에 있다. 하지만 이미 이승 사람이 아니다. 당시만 해도 가족들은 이런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 관심도 점차 시들해졌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터져나왔고 언론의 시선도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5가정의 부모들에게는 매일이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배진철의 아버지 배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후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아내와도 말다툼이 잦아졌고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02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실종된 지 1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2002년 9월 26일 오후 와룡산에서 산나무를 캐던 시민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칡넝쿨이 우거진 계곡 옆 움푹 패인 곳에서 하얀 뼈 조각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자들이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발굴 작업 결과 어린이 유골 5구가 차례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한 경찰관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물 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의 두개골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린이 크기의 뼈들이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골들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의류나 신발 등 개인 소지품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이들이 11년 전 실종된 5아이들의 유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창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1년 동안 아이가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어왔어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확정된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부 두개골에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국과수 법의학자는 공식 발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골 상태로 볼 때 타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두개골 일부에서 발견된 손상은 둔기에 의한 타격으로 추정됩니다. 이 순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구 성서초등학생 실종 사건은 대구 성서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으로 사건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11년 전 수사 기록들을 다시 꺼내어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기억은 희미해졌고 물적 증거들도 대부분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발견 현장에 대한 정밀 조사도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연 환경에 노출되어 있던 탓에 범인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여러 용의자들을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와룡산 일대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이었습니다. 특히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일부 주민들이 집중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범죄자들이었습니다. 1991년 당시 대구 지역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로 수사를 받았던 인물들을 모두 다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군인설이었습니다. 와룡산 인근에 군부대가 있었고 일부에서는 군인들의 범행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추정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관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증언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려웠고 물적 증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 용의자들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법적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새로운 단서나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는 사실상 정체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5 아이들의 부모들은 이제 모두 70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창호의 어머니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꼭 범인을 찾고 싶어요. 아이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누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도 수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시 채취했던 증거물들을 최신 기술로 다시 분석하고 있습니다. 추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5 아이들은 와룡산에서 누군가를 만났고 그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인은 아이들의 시신을 은밀한 곳에 안매장했고 11년간 그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의문들이 많습니다.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5명을 동시에 해칠 수 있었던 범인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왜 그 특정한 장소에 시신을 묻었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가족들의 의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범인이 누구든 간에 어디에 숨어있든 간에 말입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끈질긴 수사,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계속된다면 이 미스터리도 언젠가는 해결될 것입니다. 5 아이들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91년 3월 26일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5명의 소중한 생명들을 말입니다. 오늘 미스터리 아카이브와 함께한 개구리 소년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미제 사건들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함께 기원해주세요.